안녕하세요, 찰리입니다. 오늘은 아마존 코리아도 모르는 잘 팔리는 상품 찾기 방법이라는 너무나 의도적인 제목의 글을 쓰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제가 아마존 코리아라는 단어를 제목에 너무 많이 써서 네이버에 찾으면 아마존 코리아로 찾으면 제가 먼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조만간 아마존 코리아 단소리 들을 것 같긴 한데 이번이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상품 찾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제 블로그 글 같은 걸 보면 제가 이 상품 찾는 글을 한 6월인가 7월부터 썼는데 그때부터 매달 조회수 1위가 상품을 어떻게 찾는지에 관한 글이에요. 그 얘기는 아마존에서 혹시라도 이제 아마존에 판매하시는 분들 많겠지만 그중 일부가 이제 제 블로그에 오실 텐데 블로그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제일 궁금한 게 뭘 팔아야 되나, 상품을 어떻게 찾아야 되나에 대한 궁금증이신 것 같아서 이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아마존 코리아를 이제 의도한 건 아닙니다. 그냥 상품 찾는 거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제 좀 재밌게 할까 했는데 이제는 좀 무서워서 이번이 아마 마지막으로 제목에다 아마존 코리아를 쓰는 시기가 될 것 같아서 쓸데없는 얘기 길었지만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방법은 실제로도 아마존 코리아는 잘 모를 거예요. 그분들 판매하시는 분들이 아니니까. 근데 그 이외에도 제가 이제 제 옛날 수강생분 중에서 매출 한 월 억 단위로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께도 말씀드렸더니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해외에 있는 이제 다른 이제 그 미국이나 유럽, 영국 같은 데서 강사하는 친구들한테도 물어보니까 그거 괜찮은 방법인 것 같다 해서 약간 자신감을 얻어가지고 이제 글을 쓰게 됐는데 아무튼 뭐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 봐주시는데 구독이나 좋아요를 안 누르셨으면 지금 바로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식으로 그 상품을 찾는지를 보기 전에 제가 왜 그 결론에까지 도달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거든요. 안 그러면 얘기가 너무 짧을 거예요. 상품 찾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심플해가지고. 그래서 왜 거기까지 갔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전에 제가 처음 강의 시작할 때는 한국에서는 PL 셀러라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있긴 있었어도 이렇게 드러내놓고 나 PL 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없었고, 대부분 다 RA 셀링을 하시면서 PL은 약간 곁다리로 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강의 시작하면서 PL을 좀 많이 밀었고, 그 이후로 이제 PL 강의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기면서 이제는 좀 시작 자체를 PL로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지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왜 제가 그때 PL을 그렇게 강의를 하면서 강조를 했었냐면, RA 판매하시는 분들은 한국에서 똑같은 상품을 조달하셔서 아마존이라고 하는 해외 마켓플레이스에 서로 제살 깎아먹기 경쟁을 하면서 판매를 하고 계셨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의 일과 중 대부분이 상품 찾는 것도 있지만 상품 중에서 내가 바이박스를 차지했는지 하지 못했는지를 보고 못 차지했다면 가격을 5센트 낮추고, 뭐 그 프로그램도 있었거든요. 가격을 5센트씩 낮춰주는 프로그램도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좀 약간 마진 자체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그 운용비, 재고 관련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그런 싸움이었어서 일반 소규모 셀러들이 들어가기 힘든 면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근데 PL은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경쟁이 심하지 않아서 저 같은 경우도 $500, $1,500 이 정도 수준으로 시작을 했는데도 굉장히 큰 수익을 보고, 그래서 자신 있게 강의를 했었었는데 이제는 좀 시장이 달라졌죠. PL을 하시는 분도 많고 강의를 하는 분도 많다 보니까 그 소규모 자금으로 구매를 해서 PL로 들어갈 수 있는 상품 자체가 한계가 있는 것도 있지만, 이제 아마존 마켓플레이스 자체에서 이런 상품들을 워낙 많이 보다 보니까 고객들이 그런 상품을 거르는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말 PL을 제대로 하시는 분들, PL로 수익을 많이 내시는 분들은 브랜드도 확실히 하시고 상품 이제 그 등록도 하시고, 그러니까 상표권 등록도 하시고 아마존의 브랜드 레지스트리 등록도 하고, 그런 상태에서 시작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론칭도 뭐 1차 물량은 다 공짜로 배포하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신 분들만 이제 좀
살아남는 그런 게임으로 바뀌어 가고 있거든요.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런 이제 전쟁터에서 살아남기가 조금은 어려우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강의도 이제 좀 없애고, 그런 분들도 어떻게 하면 좀 손쉽게 혹은 이제 리스크를 덜 지고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이렇게까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그 당시에는 RA보다는 훨씬 더 판매를 오래 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제가 딴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이 장기적으로 훨씬 더 장기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는 난이도도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었어요. 되게 낮은 편이었고, 론칭이라고 하는 것도 뭐 300개, 500개 정도만 무료로 배포하면 되는 시기였는데, 지금은 1000개, 2000개 수준으로 배포해야 되는 카테고리도 있거든요. 그리고 관리도 RA 같은 경우는 새로운 상품을 무궁무진하게 찾아내야 되는 그런 딜레마가 있거든요. 근데 PL은 뭐 1년에 한 3, 4개 정도만 하면 되니까 그런 관리 정도도 굉장히 낮았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수익성이나 성장성 측면에서, 그러니까 단순하게 얼마를 넣고 ROI가 몇 %가 돼서 돌아오는지는 사실 PL이 좀 더 장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난이도가 낮고 안정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린 안정적인 거는 뭐 8%면 8%, 10%면 10%라고 하는 약간 추정 가능한 이익률을 가지고 계속해서 굴려가지고 10%씩 매번 한 번씩 굴릴 때마다 이 수익을 가져가는 그런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RA로 판매하는 게 맞아요. 지금도 이건 큰 부분에서 다르지 않은데, 여기 이 성장성 부분도 그렇고 수익성 부분도 그렇고, 초기 투자를 굉장히 크게 가져가고 투자한 이후에 론칭, 마케팅을 완벽하게 가져갈 수 있는 분들만 누릴 수 있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어렵다 이거죠. 근데 2017년 후반에, 2018년 초반인지 2017년 후반이 제 가물가물한데 제 기억으로 2017년 후반이거든요. 아마존에서 이 바이박스 경쟁이라는 걸 확 바꿔놨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 RA 셀러분들은 여기 이렇게 바이박스가 여기 있잖아요. 이 바이박스를 차지한 셀러만 판매를 했고, 이 바이박스 차지한 사람과 바이박스를 차지하지 못한 사람 간의 차이는 얼마나 이 사람이 오랫동안 팔았는지, 그 다음에 커스터머 피드백이 얼마 정도 되는지, 가격은 얼마인지 여러 가지를 보지만 가격이 가장 큰 변수였거든요. 가격을 내려야지만 이 바이박스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이었는데, 그건 이제 정책 변경 이전이죠. 정책 변경 이전에는 가격으로밖에 싸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판매했던 셀러가 아니면 가격을 굉장히 많이 낮춰서 좀 마진을 손해 보더라도 바이박스 차지해서 계속해서 재고를 굴리는 게 유일한 살아남는 방법이었는데, 정책이 바뀌면서 아마존에서 FBA를 하냐 안 하냐를 훨씬 더 중요하게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낮아도 FBA로 판매하지 않으면 바이박스를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낮았어요. 비율이 굉장히 낮았거든요. 그 바이박스 퍼센티지라고 이제 비즈니스 리포트 가보시면 있는데, 그게 굉장히 낮아지고, 그러니까 오래된 셀러라고 하더라도 FBA로 파는 셀러들한테 훨씬 더 그 바이박스 점유시간을 많이 줬어요. 점유시간을 많이 줬다는 얘기가 중요한데, 아마존에서 셀러들이 한 상품에 대해서 여러 명이 있다 보니까 이 바이박스 정책을 변경하면서 FBA인 사람들한테 순환을 시켜줬어요. 로테이션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FBA고 똑같은 상품을 팔고 최저가, 그러니까 FBA 사이에서만 최저가겠죠. 최저가랑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면 계속해서 순환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리스팅에 10명이 있는데 그 중에 FBA로 파는 사람이 2명이다. 그럼 그 둘만 계속해서 50%씩 가져가는 경우도 많은 거죠. 상품에서는. 어떤 상품에서는. 그러다 보니 PL은 바이박스를 점유하기 힘들고 판매하기 어렵고 마진을 확보하기 어려워서 시작한 거였는데, 이젠 RA도 바이박스 차지하는 게 순환이 되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고 더 이상 가격 경쟁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굳이 피해를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2017년 말부터. 그러다 보니까 이거 RA를 해도 굉장히 쉽게, 왜냐하면은
예전에 한국 셀러분들이 RA를 하신 이유가 있거든요. RA를 하면 리스팅을 안 해도 되잖아요. 내가 영어로 억지로 만들어 쓰거나 뭐 그러지 않아도 되고, 내가 상품 사진을 열심히 찍지 않아도 되고, 내가 굳이 광고를 안 해도 되고, 그런 장점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RA 하시는 분들도 마진이 어느 정도 허락이 되면 광고를 하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긴 하지만 굳이 필요하진 않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상품 찾는 기법들이 생겼는데, 먼저 이 실제 상품 찾는 걸 보여드리기 전에 먼저 예전에는 어떻게 사람들이 상품을 찾았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예전에 이제 상품마다, 지금도 그렇지만 BSR이라는 게 있죠. 모든 상품마다 BSR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베스트셀러 랭크라고 하는 건데, 베스트셀러 랭크는 특정 시기, 특정 기간 동안 상품 판매량을 보고 아마존에서 그 카테고리 내에서 순위를 매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전에는 어디에서 상품을 찾아야 되는지 시작점을 모르다 보니까 단순하게 아마존에 있는 베스트셀러 리스트를 가서 거기에서 잘 팔리는 상품들을 조달해서 아마존에 리스팅을 했었어요. 단박에 문제가 어떤 게 생길지 이제 보이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바이박스 정책이 변경되기 전이니까 잘 팔리는 상품을 너도나도 조달해서 아마존에 리스팅을 하다 보니까 최저가로 팔 수 있는 사람만 팔고, 거기에 맞추지 못하는 사람들은 판매를 못하고 재고 비용만 떠안고 망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피해를 했었던 건데, 이제는 잘 팔린 상품을 넣고 너도나도 FBA면 10명이든 20명이든 순환하면서 그 바이박스를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보단 나아진 거죠. 하지만 그래도 문제는 BSR을 기준으로 하지 않으면 그럼 과연 뭘 할까? PL은 뭐 많이 쓰는 것도 있잖아요. 뭐 신발 상자 안에 들어가고 $20에서 몇 달러 사이고 막 이런 이상한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의적인 기준이고, 그런 게 다 전부 다 판매량에 기초하지 않고 또는 경쟁 정도에 기초하지 않은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고급 강의 때는 키워드를 찾아서 검색량이 많고 경쟁이 낮은 그런 상품을 해서 이제 상품을 그 피해를 하셔가지고 판매하시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판매량이 얼마나 되는지, 경쟁자가 얼마나 있는지, 마진이 얼마나 되는지를 RA를 하시더라도 알고 그 상품을 찾아야 되는데, 이 BSR 기준으로 들어가는 거는 사실은 그걸 완벽하게 충족시키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찾은 방법, 지금 아직 베타 페이지에 있지만 제가 찾은 방법은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거 스크린샷을 보셨을 텐데, 이제 스크린샷 할 때는 아마 요 폴더에서 봤는데, 아마 이번 다른 폴더에서 한번 볼게요. 그냥 최대한 많은 상품을 제가 일단 DB에다 구축을 해놨는데, 얼마나 쉽게 찾는지 한번 같이 보실게요. 이 폴더를 놓고, 이 폴더를 놓고, 여기에서 저는 이 ROI가 60% 정도 되는 상품들만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60%에 딱 되나? 60% 됐고, 60%인 상품들만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제 이 폴더 안에서 그 ROI가 60% 이상인 상품들만 이렇게 목록화 됐고, 그 중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놈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얘를 클릭을 하면 지금 뭐 이런 상품이 있는데, 요 BSR을 카피를 해서 아마존에서 실제 얼마에 팔리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보면 71에서 133이네요. 왜 가격이 차이가 나지? 지금 상품이 똑같은 색깔이니까 이게 맞는 것 같고, 이 상품은 지금 코리아로 돼 있는데, 그래서 아래 바이박스가 안 보이는데 미국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바꾸고 기다리면 오래 걸리네요. 이렇게 다른 셀러들이 얼마나 있는지 보이거든요. 그러면 전체 리스트를 뽑으면 지금 FBA로 판매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다 자기네가 보내는 거고, 프리시핑이고 131달러고, 그러면 이 상품은 지금 제가 조달할 수 있는 가격은 60달러거든요. 그러면 60.84,
이 상품이 마진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ROI는 60%가 넘었는데 131.95 131.95고 60.84고 60.84고 이게 아마존으로 인바운드 넣는 거는 뭐 프레핑 비용도 포함될 거고 배송 비용도 포함되는데 보통 한 50개 정도 넘어가면 배송비는 한 1달러 정도 되고요. 이것도 스티커 하나 붙이는 거니까 한 10센트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1.1달러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시키면 32.79%. 그러니까 마진이 보통 이제 셀러분들은 마진 위주로 찾는 걸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마진으로 생각하면 사실 32% 정도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ROI로 보면 이건 모두 다 이렇게 FBA 비용 다 빼고 배송비 다 뺀 거예요. 이거는 아마존 이 fee도 다 빼고 제가 사실 상품을 살 때 60달러를 썼는데 모든 비용 다 제하고 제 손에 쥐어진 게 40달러니까 60달러 넣어서 40달러가 돌아오는 거죠. 그렇게 하면 뭐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 모든 비용 안에 원가까지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더하는 게 맞는데 아무튼 60달러 넣으면 100달러가 돌아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무튼 수익률이 좋습니다. 그래서 마진으로 그냥 생각하시면 30% 정도가 될 거예요. 그렇고요. 지금 뭐 한 1, 2분밖에 안 했는데 상품 벌써 하나 찾았죠. 또 하나 찾아볼까요? 똑같은 폴더 안에서 뭐 이걸 해볼까요? 이 상품을 하면 이상하게 생긴 거죠. 이상하게 생긴 거를 한번 아마존에서 찾아볼게요. 실제 팔리고 있는 상품인지. 실제 팔리고 있는 상품인지부터 할까요? 여기서 정글 스카우트 에스티메이터를 한번 활용을 해가지고 몇 개나 팔린 줄 안 봤구나. 스포츠에서 48075거든요. 스포츠에서 4807로 많이 팔릴 것 같진 않은데 한 달에 60개 정도 팔리는 상품이네요. 지금 바이박스를 B프라임 셀러들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제가 FBA로 집어넣으면 제가 바이박스를 차지하겠죠. 그러니까 60개를 다 하지는 못해도 한 30개 정도는 충분히 한 달 안에 판매할 수 있는 상품 같아요. 그래서 만약 그렇다면 매출을 여기다 곱하기 30 하시면 되겠죠. 한 30 하면 얼마지? 3만 달러 정도? 그 정도면. 그리고 지금 이 두 번째 상품은 얼마나 팔리는 상품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이 55분이니까 시간을 한번 재볼게요. 이 상품 있고 상품이 있고 여기에 다른 셀러들이 어떻게 파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리스팅은 3명이 해놓고 있는데 프라임은 2명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실 제 경쟁자는 이 2명인 거고 2명이니까 아까 1명도 없을 때보다 좀 부담스럽긴 한데 그래도 한번 수익률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시죠. 13.27이고 13.27하고 그래도 똑같이 1.1 뭐 별로 커 보이진 않으니까 이게 원가가 어느 정도 되냐면 3.1달러예요. 그래서 3.1달러를 넣으면 마진 29.24% 정도. 그러니까 30% 내외로 계속 찾는 것 같아요. 지금 아까 55분에 시작했는데 지금 56분이거든요. 인터넷이 이렇게 느려도 1분 만에 상품 하나씩은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베스트셀러 페이지에 가가지고 잘 팔리는 상품 찾아서 이거를 뭐 얼마나 팔는지 보고 그거랑 똑같은데 이거는 실제로 이거 몇 개나 팔리는지 봐야 되는구나. 잠시만요. 계속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뭐 대본이 있는 게 아니어서 스포츠 2649 하나니까 똑같이 스포츠고 2649 하나
몇 개나 팔리는지 보겠습니다. 한 달에 120개. 3명이 나눠 먹으니까 40개 정도 되는데 안전하게 한 20개 정도라 생각을 하시죠. 20개 정도로 하면은 뭐 이거 곱하기 20이겠죠. 마진 자체는 많지는 않아요. 가격도 그렇게 높지 않고. 근데 1분마다 하나씩 찾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상품을 1분마다 하나씩. 그러면 하루에 상품 찾는데 지금 몇 시간이나 사용을 하시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만약에 하루에 3시간 정도 상품을 찾는데 쓴다 그러면 180분이잖아요. 1분에 하나씩 찾으니까 180개를 매일 찾을 수 있는 거죠. 그거를 한 달 동안 하면 영업일에만 할까요? 그럼 20을 하면 3,600개 정도를 한 달에 계속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루에 3시간씩 상품 찾는데 할애하지 않으시는 RA 셀러분들은 제 생각할 때 없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점은 이렇게 상품을 찾으시면 FBA로 다 보내기 때문에 사실 제조사한테 컨택을 해서 이 상품을 아마존으로 바로 보내주세요 라고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아마존에서 프레핑을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터치해야 되는 상품은 하나도 없는 거죠. 피해를 할 때 이 모든 걸 자동화하려고 제가 프레핑 업체에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시라라고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RA를 해도 똑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더 좋은 거는 지금 한국에서 상품을 구매해서 미국으로 보내시는 분들 중에서 30% 마진되는 상품을 갖고 있는 분이 거의 없으시고요. 있으시다고 해도 상품 그 카탈로그 중에서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데 이거는 찾는 것마다 마진 30% 혹은 ROI 60% 이상의 상품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되게 빨리빨리 상품을 찾는 것도 있지만 근데 안타깝게도 이게 프로그램이 배 타고 지금은 되게 이쁘게 말을 잘 들었는데 말을 잘 안 들을 때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시장에 내놓기 좀 애매해서 지금 저 혼자만 계속 끙끙대면서 하고 있는데 그래도 상품이 찾아지긴 찾아져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상품 찾는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웬만하면 다 오픈해서 쓰시라고 하고 싶지만 사실 현실적으로는 힘들고요. 그래서 이런 이름은 뉴스레터라고 줬는데 그냥 이메일을 한 번씩 일주일마다 보내드리려고요. 이메일을 한 번씩 보내드리고 그 안에 제가 방금 찾은 것처럼 상품들을 한 10개, 20개 정도 제가 리스트를 넣어서 이런 상품 한번 확인해 보세요 라고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그냥 조달하시는 얘기가 아니라 BSR 가가지고 뭐 1위 하는 상품들, 2위 하는 상품들 계속 찾아봐야 혹은 BSR에서 계속 카테고리 쪽에 들어가가지고 맨 아래 거 찾아봐야 그거는 그 카테고리에서 1위 하는 상품일 때 그것도 경쟁이 엄청 심해요. 그러느니 이렇게 듣도 보도 못한 상품들은 지금 잘 팔리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제가 찾아서 리스트를 보내드릴게요. 그럼 그걸 그대로 뭐 조달하실 분은 조달하셔도 되지만 어디서 조달하셔야 되는지는 모를 테니까 이런 상품이 있구나, 이런 상품은 어디서 팔지, 이런 상품이랑 비슷한 상품은 뭐가 있지라고 거기서 이제 파생되는 상품, 그 파생되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사용하시라고 보내드릴 거거든요. 매주 10개에서 20개씩 꼬박꼬박 이런 상품들은 이제 RA 셀러분들 대부분 마진이 평균적으로 8% 내외거든요. 제가 여러 사람들한테 얘기해봐서 하는데 한 8% 내외 잘하시는 분들이, 근데 제가 보내드릴 상품들은 마진이 한 10에서 15% 사이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좀 잘 팔리지만 사람들이 잘 모르는 그런 상품 위주로 제가 리스트업을 해서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물론 이제 이 뉴스레터를 받는 분들은 또 그러면 다 포화 상태 되는 거 아니냐 그러실 텐데, 제 상품만 보내드리는 거지 어디서 조달하라고는 말씀을 안 드릴 거예요. 그 정도는 이제 직접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 상품을 그대로 조달하실 거면 각자 자기 일을 안 하는 거잖아요. 이런 상품이 잘 팔리는데 나는 내가 지금 컨택하고 있는 서플라이어나 혹은 미국에 있는 서플라이어 중에서 이런 상품 혹은 이거랑 비슷한 상품을 취급하는 사람이랑 연락을 해서 조달을 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 차원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 상품들을 매주 10개에서 20개 정도씩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많이들 신청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외에도 뭐 제가 생각할 때 아마존 셀러분들이 알아셔야 되는 뭐 그런 팁 같은 게 있으면 그 뉴스레터에 포함하든지 아니면 뭐 별도로 하나씩 보내든지 뭐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영상 아래
그 신청하는 링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마 다음 주, 요번 주 말고 다음 주부터, 요번 주인가? 다음 주인가? 아무튼 매주 목요일 아니면 금요일에 제가 보낼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 번씩 받으셔가지고 상품 찾는데 아이디어로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뭐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플러스 친구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그 이외에도 요청사항 있으시면 연락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이거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난 베타 버전 한번 활용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별도로 플러스 친구로 연락을 해주시면 저랑 같이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지 한번 이야기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다양하게 연락 자주 주십시오. 혼자 일해서 요즘 외롭거든요. 그래서 연락 자주 주시고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